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에서 14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풍이 불면서 연일 이어지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평년 기온에 비해서도 2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도톰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따뜻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진은 지열 발전이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논문으로 가장 먼저 알린 교수 연구팀이 포항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열발전소 원상 복구에 경험 있는 외국인 교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발표 후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며 그동안의 소회도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논문으로 제기한 고려대 이진한, 부산대 김광희 교수. 지난해 4월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하자 넥스지오는 자료를 무단 도용했다며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대학에 제소하고 사이언스에는 논문을 내려달라고 요구해 30년 연구자들은 난생 처음 수모를 당했습니다. 넥스지오를 끌어들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공식 사과는커녕 백두산 화산 폭발 운운하며 화제를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좀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사이팅을 잘못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근거 없이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 특히 포항 지진을 아직도 경주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공격하는 동료 학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습니다. 해외에서 관련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항 지진이 물주입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발지진 전문가가 없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려는 지열발전소 복구에 해외 전문가를 데려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메니코 지오다니 교수도 들어가야 옳겠지만 그분은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으세요. 또 현재 철탑은 제거돼야 하고 지열발전소 부지는 기념시설로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추가 지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력이 해소돼 불안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현재 남아있는 물 5,800톤이 어떤 형태이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측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작은 지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뒤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계 지질학계에서는 물 주입 시 미소 지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생긴 신조어 포항 레슨, 포항 교훈을 소개하며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원자력 해체연구원 분산 방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선동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년간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 해결하지 못했던 원자력 해체연구원 문제를 두 곳의 분산 배치로 합리적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행태는 경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해체연구원은 연구소에 불과한 시설로 지금껏 지역 정치권이 경제적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왔다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경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성장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경우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녹지로 보존돼 온 공원이 자칫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항의 양학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원 조성과 개발이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내년 7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양학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대규모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는 장기간 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공원 부지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각종 규제가 풀려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산되게 되면은 이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개인 소유자들이 이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난개발이 좀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일부 공원 부지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양학공원 부지 가운데 효곡동 일대의 아파트 조성 사업을 계획하자 인근 주민이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포항시는 민원을 수용해 양학공원 내 민간 사업자의 최대 30%까지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20%로 줄이도록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으로 비공원 시설을 아파트 부지를 결정을 해놨지만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이 녹지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공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대폭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 만큼 민간 사업자가 공원 개발 사업에 계속 참여할지는 의문이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항 내 공원 부지는 현재 59곳으로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35개 부지는 당장 내년 7월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포항시의 자체 재원만으로 토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영덕군이 군수 측근 특정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며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의계약 업체의 선정 기준이 자의적인지 공평한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도 영덕군이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에 오류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기계약 외에 당초 자료에 빠졌던 전자계약 건수를 포함해도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24.5%로 인접한 울진군의 2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번 사건은 대구지검 영덕지청의 지휘를 받아 영덕경찰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비리 등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았던 경주대학교에 새 관선 이사회가 구성돼 총장을 공개 모집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에 필요한 서라벌 대학과의 통합은 서로 입장이 달라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올해 경주대학교 신입생은 170여 명, 정원 780여 명의 22% 수준입니다.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년째 경영 부실대학 혹은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한 것입니다. 올 들어 관선 이사로 새 재단을 구성한 원석학원은 다음 달 초순 새 총장을 뽑아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공익형 사립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그 지역 대학으로서 나름대로 명성을 가진 대학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도 면학 분위기를 위해 빨리 낡은 것을 털어내고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서
서게 되고 이제 학교의 비리가 없어지고 이제 학교의 운영 체제가 정상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통합학교 간의 입장 차이가 큽니다. 4년제로 규모가 큰 경주대는 선통합 후 정상화를 희망하는 반면 2년제 서라벌 대학은 먼저 각 대학별로 경쟁력을 갖춘 뒤 통합하자는 선안정 후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양측에 있는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갈 길 급한 경주대와 상대적으로 덜 다급한 서라벌 대학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빨리 좁혀지느냐에 따라 경주대의 정상화 속도도 결정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1조 1,770억 원 규모의 상반기 추경 예산안을 예년보다 4개월 앞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일반 회계가 1,270억 원, 특별 회계가 290억 원 증가한 안으로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 SOC 확충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2금장교 가설 사업과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 불국사 숙박업소 자영업자 지원 사업 등에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경북도청이 옮겨온 안동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미 법원 신설이나 승격을 요구하는 법안이 20여 개 제출돼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 제출된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최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구 고등법원장이 안동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영덕군청에서 대구 본원까지 재판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그 사법 서비스 면에서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법원이 하나 추가로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은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상주와 영덕지원을 이 안동지방법원 관할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지금의 안동지원을 증축하면 예산상의 큰 부담도 없고 경북 북부의 넓은 면적에 비춰볼 때 지방법원 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실의 판단입니다. 다만 국회에 법원 신설 법안이 20개 넘게 제출돼 있는 만큼 대법원이 우선순위를 정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선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동지방법원이 신설될 경우 전국 19번째 지방법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북도청이 옮겨왔지만 행정재판은 여전히 대구에서 진행되는 반쪽짜리 도청이전. 안동지방법원 신설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제12회 영덕축산항 물가자미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축산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행사장을 좁은 상가에서 넓은 축산천 둔치 주차장으로 옮겨 물가자미 시식 외에도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와 어선 체험, 마른 가자미 낚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해마다 4월은 물가자미의 살이 차는 제철로 축산항은 물가자미를 뭉툭하게 썰어 채소와 막장을 넣어 비벼 먹는 물가자미 막회로 유명합니다. 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트랙터를 보내 농작물 생산을 돕자는 운동이 전국 농민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성군 농민회가 운동본부를 발족했는데요. 북한에 전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지난해 가뭄 폭염으로 유례없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 부족 상태고 올해 들어 민간인 배급량도 절반가량 줄이면서 북한은 유엔에 공개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press our concern about the deteriorating food security situation in the DPRK. The government has requested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나섰습니다. 올 연말까지 북한 전력을 경작할 수 있는 트랙터 100대를 보내 남북 민간교류에 물꼬를 트자는 건데 의성군도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보탰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민족을 이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된 국가로 두면서 계속 이렇게 제재만 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통일을 바라는 열망의 마중물이 되는 전국 농민회는 전국에서 구매한 통일 트랙터 40여 대를 끌고 판문점 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 임진각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통일부의 방북 승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조차 막힌 상황인데다 식량난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해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할진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좀비속,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합니다. 중국에서 사들인 가짜 명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보증서까지 만들어주면서 26억 원을 챙겼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창고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를 열어봤더니 명품 로고가 붙은 지갑과 벨트, 운동화가 가득합니다. 모두 중국산 짝퉁 물건들로 39살 A씨 등 2명이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 공장에 의뢰해 제품뿐만 아니라 케이스와 보증서까지 정품과 똑같이 만들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는 해외 직구라 저렴하다고 속여 유명 오픈마켓에서 정가보다 50% 가까이 싼 값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만 6천여 개, 정가로 환산할 경우 67억 원어치입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해외 배송비를 추가로 받았고 정품 여부를 소명하라는 인터넷 쇼핑몰 측에는 실제 정품을 구매한 뒤 그 영수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유명 오픈마켓에서 파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2,500여 명에게 물건을 팔아 26억 원을 챙겼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 하는 걸 다 진품이라 생각했고 해외 직구가 다 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싼데 뭐 진품이고 말해서 보증서도 다 있다 그러니까 경찰은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데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덕군은 어제 영덕 황금은어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10만 마리를 50천에 방류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가을 50천에서 잡은 황금은어에서 알을 채취해 110만 마리의 어린 물고기를 생산한 뒤 올 들어 50천과 송천에 73만 마리를 방류하고 12만 마리를 민간에 분양했습니다. 영덕 황금은어는 아가미 밑에 진한 황금색 띠가 있어 다른 지역의 은어와 구별되고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됐던 특산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울진 죽변에서 경주 양남면까지 537km 해안에서 항로표지 재배치를 추진합니다. 1억 원을 투입해 앞으로 6개월간 용역을 통해 항로표지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주요 항구뿐만 아니라 소규모 어항의 항로표지도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브랜드인 사이소와 데일리가 201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나란히 수상했습니다. 사이소는 4년 연속 지역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또 데일리는 과실 공동 브랜드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과수 공동 브랜드 데일리는 시군마다 난립한 과수 브랜드를 통합하며 지난해 매출이 27% 급성장해 사상 처음 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호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의성과 군위, 영양, 청송군 등이 대상이 돼 자립 기반 마련과 인구 유출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동풍이 불면서 연일 이어지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평년 기온에 비해서도 2에서 6도가량 낮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도톰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따뜻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